안녕하십니까. 대기업의 류동길입니다. 오늘 아침 SK텔레콤이 미래에셋그룹과 태경산으로부터 SK브로드밴드 진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이지만 100% 자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에서 T브로이드를 인수하면서 그 지분을 갖고 있던 미래에셋그룹과 태강산업이 편입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분이 99.1%로 높아지게 되었고 거의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SK텔레콤은 통신 부분의 수평적인 통합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수에 대한 이야기와 수평적인 통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태광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이 보유한 SK브로드밴드의 지분 24.8%를 인수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1조 1,459원 상당이고 주당 11,511원, 15년 5월 14일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SK텔레콤이 74%, 미래에셋이 8%, 태경산업이 16%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브로드밴드가 어떤 회사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1조 1천억이고 영업이익은 880억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유료 방송, 초고속 인터넷, 유선산업, 전용회선 이렇게 유무선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SK 브로드밴드 로고가 바뀐 모뎀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정에 많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엔터프라이즈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수를 통해서 SK텔레콤은 통신 부분에서 수평적인 통합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K텔레콤이 모든 것을 통신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회사들을 통해서 통신 부분에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분 확보가 더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무선 통신, 방송,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해저 케이블 등 모두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평적인 통합, 수직적인 통합, 제가 계속 수평적으로 통합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통합과 수직적인 통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적인 통합은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산업 내부에서 통합이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을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경쟁 감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이뤄내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배력이 강화된다든지 아니면 중복 비용 절감, 브랜드 강화 및 고객 기반 확대가 되는 반대로 이것을 싫어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독점 규제가 강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문화가 충돌이 될 가능성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직적 통합은 SK그룹 내부에서 석유에서 섬유까지 이렇게 공급망이 통합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 절감이나 아니면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다든지 관리 이런 목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장점도 거기에 부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초기 투자 비용, 인수 비용이 상당히 높고 그만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좀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렇게 현금으로 이제 인수 자금을 마련하겠다. 2025년까지 현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인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무에는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주주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 혹은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금 인수에 따른 단기적인 재무적인 부담은 있어도 연결 조정 단기 순위 50% 이상을 배당하는 정책을 2026년까지 계속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인수로 인한 배당 축소에 대해서 가능성은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금액에서
현금이 나가는 것이지 들어오는 순이익에서 배당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요인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미 SK 브로드밴드의 실적은 연결 회계로 온전히 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요소도 부정적인 요소도 둘 다 없다고 주가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평적인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초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던 이 주가 흐름이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지금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2023년 지금 매출의 40% 이상 연 매출 30조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자신감 있게 세워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드린 의견들은 참조만 하시고 자신의 주관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꾸준히 찾아주신다면 정보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